실력이 없는 선수는 팀에서 나가야 한다. 그것이 프로 무대라는 것이다. 아무리 팀에서 오랜 기간을 뛰었다 해도 예외는 없다.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유니폼을 벗게 될 것이다. 현재 토트넘 스쿼드는 너무나 지저분하다. 최근 뛰어난 재능을 가진 선수를 몇 영입하였고 유럽 최고의 공격수인 손흥민이 중심을 잡고 있으나 경기력에 아무런 도움이 못 되고 있는 잉여 자원들이 많다. 이들은 벤치에 앉아서 편하게 죽음만 빨아먹고 있다. 토트넘이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과거의 잔재들을 처리해야만 한다. 무조건 실력순으로만 선수들을 평가할 것이다. 토트넘은 과거 챔피언스 리그 결승 진출이라는 업적을 달성했고 그 영광의 시절을 함께했던 베테랑 선수들이 아직도 남아있다. 하지만 손흥민을 제외하면 이들 중 그 누구도 자격이 없다. 결국 끝까지 팀에 남아있는 건 손흥민이 유일할 것이다. 이적 시장이 48시간도 남지 않은 현 상황에서 마침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팀을 좀먹는 토트넘의 주급도둑들을 향해 칼을 빼든 것인데요. 이번 시즌 많은 숫자의 선수들을 영입한 토트넘은 양적으로는 다른 빅클럽들의 스쿼드에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선수들의 퀄리티인데요. 최근 메디슨과 페드로 포로 반더벤 같은 뛰어난 선수들을 영입했고 앞으로 손흥민과 함께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 외에도 젊은 선수들을 대거 영입하며 미래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마누르 솔로몬, 애슐리 필립스, 알레오 벨리스 같은 선수들이 그러한데요. 최근 어린 유망주들을 중점적으로 영입하는 토트넘의 방식은 팬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유럽의 빅클럽들에게 관심을 받았던 선수들이고 세간의 평가도 좋았기에 앞으로도 실력이 일취월장할 일만 남았기 때문이죠. 게다가 유망주들은 주급도 다른 선수들에 비하면 훨씬 저렴한 편이기에 토트넘의 재정을 관리하는 데도 큰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토트넘이 영입 쪽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반면 아직도 스쿼드 내의 방출에서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아직도 해리 케인의 방출로 1억 파운드가 넘는 엄청난 이적료를 손에 넣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돈은 아직까지도 이적 시장에 투자되지 않고 있는데요. 물론 유럽 최고의 수전노로 평가받는 레비 회장이 돈을 아끼는 부분도 있겠으나 그보다는 추가 영입을 위해서는 팀에 쓸모없는 자원들을 먼저 내쳐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프리미어 리그의 FFP 룰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단순 이적료 지출보다 팀의 주급 관리가 더 중요한데요. 아마 토트넘도 이적 시장이 끝나기 전에 한시라도 빨리 추가 영입을 마무리 짓고 싶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팅엄 포레스트의 공격수인 브레넌 존슨과의 이적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러려면 팀에서 엄청난 연봉을 수령하고 있는 주급도둑들을 먼저 쳐내야만 하는데 이미 실력이 유럽의 모든 구단들에게 전부 까발려진 선수들을 이적시키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토트넘은 이적 명단에 다빈손 산체스, 에릭 다이어, 레길론, 요리스, 은돈벨레, 페리시치와 같은 선수들을 올려놨지만 이적 시장 종료까지 얼마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아직도 이 선수들에게 접촉해온 구단은 없었습니다. 에릭 다이어는 무슨 자신감에선지 자신을 바이에른 미넨에게 여고포했고 현재 센터백 뎁스가 부족한 미넨이 다이어의 이적 제안에 잠시나마 솔깃한 모습을 보이긴 했으나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다이어의 미넨 이적설은 사그라드는 중입니다. 유럽의 빅클럽들은 에릭 다이어, 산체스 같은 수준 이하의 선수들을 영입할 의사가 없고 그렇다면 결국 토트넘은 중위권 클럽들로 눈을 돌려야 하는데 재정난에 시달리는 중소 클럽들은 토트넘의 요구 이적료를 맞춰주기도 힘들 뿐더러 심지어 이적료를 맞춰준다 해도 토트넘에서 받던 만큼의 주급을 지불해줄 여력이 없는데요. 결국 토트넘이 억지로 이적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주급을 보조해주는 수밖에는 없지만 이것은 토트넘 입장에서도 큰 손해를 보는 계약이라 주급을 줄여야 하는 토트넘이 주급 보조를 허용해줄 리가 없습니다. 결국 팀의 악성 재고들을 쌓여만 하고 그걸 전부 처리하고 있지 못하는 토트넘은 이적 시장에서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팬들과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현재 상황이 만족스럽지가 못합니다. 마침내 캡틴 손흥민의 지휘 아래 팀이 새로이 태어나기 시작했고 최근 측면 플레이메이킹에 눈뜬 손흥민이 중앙과 측면을 가리지 않고 넓은 활동 반경을 가져가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체력 소모가 심해지는 손흥민의 관리를 위해서라도 추가 영입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번 리그컵 경기에서 손흥민에게 휴식을 부여하며 로테이션을 돌렸으나 주전 멤버와 2군 선수들 간의 격차는 너무나도 차이났고 마찬가지로 핵심 멤버를 뺀 플럼에게마저 선제골을 허용하며 질질 끌려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아껴뒀던 손흥민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손흥민과 메디슨이 들어오자 토트넘의 공격은 살아나기 시작했고 이 두 선수의 발끝에서 플럼의 골문을 위협하는 수많은 기회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결국 주전 선수들을 전부 투입해버린 토트넘은 적어도 이번 경기에서 승리만은 가져가야 했는데요. 하지만 손흥민의 활약상에도 플럼의 골문은 열리지 않았고 결정적으로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양팀은 승부차기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의 한 번 키커로 나와서 멋지게 승부차기를 성공시켰으나 결국 토트넘의 민폐 덩어리 선수가 다시 한번 이를 그르치고 말았는데요. 4번 키커로 나온 다빈손 산체스가 승부차기를 실축하며 결국 리그컵에서 풀럼에게 탈락하고 만 것이죠. 다음 리그 경기를 위해 아껴두었던 주전 선수들마저 투입했지만 아무런 결과도 가져오지 못한 토트넘 입장에서 이번 경기는 엄청난 손실이었습니다. 이번 경기로 인해 또 다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손흥민을 보며 팬들은 다시 한번 다빈손 산체스에게 분노하고 있는데요. 토트넘의 리그컵 경기를 지켜본 영국의 축구 전문가는 토트넘이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추가 영입도 필수지만 그보다는 먼저 팀에 불필요한 선수들의 방출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 훌륭한 선수들을 데려왔다. 특히 메디슨과 반더벤의 영입은 토트넘의 공격과 수비를 모두 안정시키는 완벽한 영입이었다. 물론 아직도 해리 케인의 빈자리는 크다. 그러나 현재 팀적으로는 오히려 케인이 있을 때보다 더 단단하다. 케인을 대체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케인이 없는 또 다른 토트넘을 머릿속으로 구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실제로 차근차근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토트넘의 1군 주전 라인업은 굉장히 만족스러운 편이지만 후보 선수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주전 멤버들과의 실력 차이가 너무 심하다. 후보와 주전 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토트넘은 그 정도가 심해도 너무 심하다. 주전 선수들에게 단 한 번의 휴식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있다. 고작 리그컵 첫 경기에서 또 다시 손흥민을 호출했으니 알만하다. 추가 영입은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스쿼드에 살만 붙여서는 안 된다. 적극적인 방출로 쓸모없는 부분을 먼저 쳐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산체스와 다이어는 팀의 재앙과도 같은 선수들이다. 이 선수들은 차라리 주급 보조를 해서라도 팀에서 내보내는 것이 맞다. 베테랑 선수라는 이유만으로 팀에서 대접받는 것은 잘못되었다. 프로 무대는 어디까지나 실력순이다. 손흥민이 팀 동료가 팬들에게 존경받는 건 단지 오래 뛰었기 때문이 아니다. 그는 뛰어난 기량으로 팀을 이끌며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 토트넘을 진출시켰고 성실한 자세와 프로다운 태도로 선수로서의 모범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결국 그 당시 챔피언스 리그 결승에 진출한 멤버들 중에서 월드클래스라 불릴 자격이 있는 건 오직 케인과 손흥민밖에 없었다. 하지만 케인은 미넨으로 떠났고 결국 현재 팀에서 유일한 자격을 갖춘 선수는 손흥민밖에 없다. 토트넘은 손흥민 같은 구단 최고의 레전드가 트로피 하나 없이 은퇴하는 것을 보고 싶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호하게 선수들을 쳐낼 필요가 있다. 이적 시장까지 아직 48시간 밖에 남지 않았지만 아직 산체스와 다이어를 내쫓기에는 충분한 시간이다. 저번 시즌 손흥민은 콘테 밑에서 엄청난 체력酷사를 당하며 탈장 부상까지 안고 한 시즌을 통째로 소화했을 정도로 힘든 환경에 놓였었는데요. 그로 인해 잠깐의 성적 부진이 찾아오기도 했었고 여러모로 손흥민에게 있어서는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이제 손흥민도 어느새 30줄이 넘어가고 있고 저번 시즌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토트넘은 더욱 손흥민의 몸 상태 관리에 신경 써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다시는 저번 풀럼전과 같은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토트넘 보드진들은 하루빨리 토트넘의 후보진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풋볼랭킹이었습니다. 모두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